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한 지 꼭 한 달 만에 메모 속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소환자는 4선 의원 출신이자 여당의 대표까지 지낸 현직 도지사입니다. 검사 재직 시절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홍준표 지사가 검찰을 떠난 지 20년 만에 친정을 찾게 됐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말이죠. 자, 핵심 쟁점은 과연 홍 지사가 1억 원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홍 지사는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검찰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전달 장소와 방법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한 가지, 홍 지사가 측근들을 통해서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홍 지사는 과한 억측이라면서 오히려 윤 전 부사장과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유운운하는 것은 그건 좀 과합니다. 하지만 윤 전 부사장은 홍 지사 측이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걸로 해달라 혹은 안 받은 걸로 하라고 회유하려 했다며 관련 녹취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이 회유 사실이 드러나면 홍 지사는 증거인멸 지시 혐의까지 추가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건데요.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지사를 둘러싼 핵심 쟁점들 이슈대담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보라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홍준표 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저희가 계속 알아볼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부장 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부장 검사 출신이시죠,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역시 이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이시죠, 중앙경찰학교 김복준 교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 검찰 수사, 검찰청 현지 연결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지금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지사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새롭게 드러난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10시간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자세한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홍 지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저녁 식사를 마친 홍 지사는 다시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조사는 이곳 서울고검 12층에 마련된 특별수사팀 1208호 조사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실 모습을 재구성한 그래픽 모습인데요. 뒤늦게 특별수사팀에 합류했던 손영배 부장검사 등 검사 2명이 신문을 하고 있고 홍 지사 측 변호인 1명이 배석한 상태입니다. 홍 지사는 오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상당한 분량의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진짜 10시간 지금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조사가 언제쯤 끝날 거로 보입니까? 네, 현재 홍 지사 측이 이 금품 수수와 회유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오늘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조사를 마치더라도 피의자가 작성된 조서를 읽고 날이 나는 과정도 거쳐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에나 홍 지사가 검찰 청사를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오늘 관심은 핵심 증인인 윤승모 전 부사장 등과의 대질 조사 여부입니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대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다양하게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다며 오늘 홍 지사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상황은 추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 모습 여러분 보셨고요. 자, 김경진 변호사님. 네. 부장 검사 출신이신데 검찰에서는 왜 부르기만 하면 이렇게 그냥 아주 장기 오랜 시간 잡아둡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홍 지사 신분을 많이 감안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번의 조사를 한 목에 끝내기 하기 위해서 두 번 다시 안 보르고 오늘 조사를 끝마치고
구속이 됐든 아니면 불구속이 됐든 또 기소가 됐든 무혐의가 됐든 가부간에 오늘 마치고 싶다. 그것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늘어지지 않는가 싶고요. 아, 근데 딴 사람도요. 네. 또 부르는 사람도 한 번 들어가면 그냥 열 몇 시간씩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검찰청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르면 원래 저녁 10시가 넘어가면 예.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아하. 지금 이 심야 수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 지사에게 10시 넘어가면 아마 물어볼 것 같고요. 또 예. 검찰 내부에서도 또 상급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홍 지사 역시 아마 가급적이면 출석을 자주 하고 싶지 포트라인에 여러 번 쓰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아마 조사를 마치고 싶어 하지 지금-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신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예. 제 법원의 입장에 볼 때 예. 검찰의 수사 이런 관행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오랫동안 원래부터 검찰이 이게 피의자를 수사하는 그 자체도 저는 문제를 삼고 싶은데 그거야 뭐 형사소송법 그럴 때 있으면 좋은데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예. 검사 두 분이 지금 피의자 그 홍준표 지사를 놓고 하거든요. 이 그러니까 그 검사는 이게 두 분이 하니까 한 분이 생각도 하고 정리하고 그다음 쉴 수 있는 그게 있는데 홍준표 지사는 혼자서 계속 그 두 분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심신이 지칩니다. 글쎄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 우선 이런 그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계속 신문한다는 거 이거는 아무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수사는 저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어떤 예.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제가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을 좀 변론을 해야겠습니다. 그러셔야죠. 뭐. 예. 우선 친정이신데. 이제 예, 옆에 변호사가 이제 아마 한 분이 계신지 오늘 두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이제 동석에서 아마 홍 지사 조금 도와주고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고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 신문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홍준표 지사로부터 뭔가 자백이나 인정을 받아내려고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부인하는 내용을 충분히 들어보고 혹여 지금 윤모 지사의 얘기 중에 홍 지사 얘기 중에 뭔가 좀 눈에 번쩍 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잘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좀 얘기를 잘 듣는다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 박사님, 예. 경찰도 이렇게 부르면 그냥 밤새고 그 아니, 조사하고 경찰도 이제 늦게까지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뭐 예, 식사하고 해장국 먹을래 뭐 먹을래 저희는 이제 11시 심야 조사 동의입니다. 아. 이 경찰에서는 11시 경찰은 되면 11시, 검찰은 10시. 예, 아. 11시 심야 올라갈수록 시간이 일러지네요. 예. 동의 본인한테 동의 받고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아마 오늘 길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 1억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혐의 그거 조사에다가 플러스된 게 지금 또 있잖아요. 증거인멸 교사 부분도 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오늘 아마 시간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오래 간다. 아, 진짜 근데 지칠 것 같아요. 이 주사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열 몇 시간을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 머리가 안 돌죠, 사실은. 예. 근데 또 한 가지 또 이제 검찰 수사 기법의 입장에서 이제 이건 아까 이제 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는 이치인데 갑자기 한목에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요. 검찰이 어차피 조사를 하게 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패를 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그렇다. 상황인데 당신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 근데 시간을 벌어주면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은 그 패를 보고서 준비를 해야 또 이거죠. 준비, 그래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수사기관에서 예방주사 준다고 그래요. 아. 몇 번 받고 내보내고 몇 번 받고 내보내면 예방주사만 맞춰서 내보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그게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사건의 재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1억 원 수수 의혹을 왜 받게 됐는지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쫙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보십시오. 지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 뭐 부사장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결국 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지금 이 중에서 확인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지금 한장섭 씨가 구체적인 진술을 했으니까요. 예.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돈 제공 지시가 있었다. 그 부분 한장섭 씨 진술에 의해서 확인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장섭 씨가 윤승모 씨에게 현금 1억 원 쇼핑백 마련해서 갖다 줬다. 저 부분도 지금 한장섭 씨 진술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윤승모 여기서부터가 문제 아니에요? 네, 지금? 거기서부터가 문제죠. 윤승모 씨는 홍 지사에게 갖다 줬다 그러고 홍 지사는 안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저기 윤승모에서 홍준표로 가는 저 부분이 가장 핵심되는 지금 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렇죠. 네. 자, 이제부터 저희가 지금 이 문제 홍준표 지사가 돈을 과연 1억 원 수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의혹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3대 쟁점을 한번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3대 쟁점을 꼽아봤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예, 1억 원 받았나 하는 게 첫 번째 얘기인데 이게 배달 사고다 뭐 이런 얘기를 홍준표 지사는 일전부터 해왔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여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홍준표 밝혀진 지사로서는 부분과 밝혀져야 할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윤승모 씨한테 간 것까지는 맞다. 예. 그거는 뭐 지금 뭐 다 맞는 그 그렇죠.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봐야 그래야죠. 되고요. 그러면 과연 윤승모 씨로부터 홍준표 지사한테 갔든 예. 그다음 나모 보좌관 지금 본부장이라는 분한테 갔든 그걸 홍준표 지사가 알았느냐? 예, 돈 받은 사실을 알았냐? 그게 문제인데 예. 지금 이 윤승모 씨의 진술이 사실 우리가 알던 거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 얘기는 이제 쟁점 두 번째에서 저희가 짚을 거니까요. 예.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시리즈를 다 못 씁니다. 예, 예. 예. 협조를 좀 해주셔야죠.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국은 이거는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이게 부인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승모 씨의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죠. 그러니까 검찰 쪽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윤승모 씨 부인 얘기가 하나가 근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에서 내릴 때는 쇼핑백을 가지고 갔는데 다시 차로 돌아올 때는 쇼핑백이 없더라. 빈손으로 돌아왔더라. 그럼 그게 어디 갔겠느냐 이제 요게 하나인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이제 윤승모 씨하고 그 가족들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했는데 계좌에 특별하게 그 시점에서 현금이 들어왔다는 흔적이 없다. 예. 일단 이 정도를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뭐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세 번째 쟁점 CG 주세요. 예. 세 번째 쟁점이요. 세 번째 쟁점 뭐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술의 일관성, 돈 전달자의 진술 변경 여부인데 전 이건 모르겠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변했다, 어떤 분은 안 변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 지금 박사님? 뭐 애초에는 승모 씨가 뭐 의원회관에서 줬다는 말이 있었고, 예. 지금은 또 뭐 의원회관 주차장에서 줬다는 말도 있었고, 이게 사실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명확한 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우려스러운 게요. 한 10여 차례를 불러가지고 호출해서 윤승모 씨를 상대로 검찰이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진술 조서를 받은 건 4번인 것 같아요. 4회 정도 받았는데, 그러면 처음에 1회에서부터 4회를 받을 때 문서로 남긴 거니까 진술 조서는 예. 네, 그게 1회부터 4회까지 일관적으로 준장소하고 시간이 일관성 있게 계속 이어졌느냐. 4개의 진술 그게 조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거는 상당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홍준표 지사는 이걸 가지고서 뭐라 그랬죠? 특신 진술 상태였나? 예? 특신 상태. 특신 상태에다가 아, 조정하고 네. 있다. 예, 진술 예. 조정. 기재하였다는 예, 진짜 저 아주 법학적인 지식을 유식해지고 아니 있어요. 그 조정이라는 건 법률 용어는 전혀 아니고. 아, 그래요? 예, 홍준표 지사가 아마 그 검찰에서 윤승모 씨의 진술을 유도한 게 아니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의 진술을 하도록 예. 오히려 홍준표 지사 측이 회유한 게 아니냐.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이란 게.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윤승모 씨의 진술이 안 그래도 지금 의원회관이냐 이런 게 예. 지금 헷갈리는 마당에 만일에 그 윤승모 씨 진술이 사회 진술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진술마다 만일 주요한 점이 다를 때 이거 검찰이 기소 못 합니다. 어렵죠. 나중에 위험해지거든요. 아. 법원에서 결국 윤승모 씨가 정의로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변호인 측에서는 왜 당신의 진술이 이렇게 왔다 달라졌냐고 갔다 하느냐. 추궁을 막 할 때 윤승모 씨가 합리적인 이유를 못 대면은 예. 그 진술의 신빙성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검찰에서 홍준표 지사는 윤승모 씨의 진술을 검찰이 좀 만든 것이다. 인위적으로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게 검찰이 사건을 정확히 브리핑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이 공식적인 브리핑을 한 번도 안 했고 사실은 지금 요게 지하 주차장 안에 있는 홍 지사 이 수납차에 받았느냐, 아니면 의원회관 707호실에서 받았느냐, 아니면 의원회관 내 제3의 장소에서 받았느냐, 이렇게 진술이 변경됐는지조차도 사실은 불분명해요. 그렇죠. 검찰이 지금 그 얘기를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나름대로 검찰에 선을 대서 취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승모 씨를 상대로 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윤승모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있고. 검찰이 윤승모 씨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랬을 확률도 없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원래 윤승모 씨가 지금 사건 초기부터 기자들한테 명확한 얘기는 안 했어요. 나중에 검찰에 가서 진술하겠다. 지금 본인이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첫째 윤승모 씨가 돈 줬다는 장소에 대한 진술이 변했는지 이 부분이 조금 불투명하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장소가 변했다고 하는 보도 자체가 오히려 수사 방해 세력에 의해서 지금 인위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취재가 잘못된 정도를 훨씬 벗어나는 정도의 수준의 기사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얘기가 맞다면 사실은 고 윤승모 씨 진술은 일관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세 번째 여 변호사님 덕분에 세 번째 먼저 했어요 지금. 예. 자, 두 번째 쟁점 CG 한번 보여주시죠. 예, 두 번째 이것이 결국은 홍준표 지사 지금 뭐 구속영장 얘기도 아마 흘러나오는 모양인데 연관이 가장 돼 있는 것 같아요. 김 박사님 보실 때 네, 이게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회유했다고 그러면 이제 증거인멸 교사가 이제 형성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입증이 된다고 그러면 영장도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속영장도. 그리고 이제 회유 한 게 추후에라도 밝혀진다면 그러면 뭐 사후영장도 나중에 사전영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저도 답을 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이 전제로 예. 하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거는 홍준표 지사의 측근이 이 윤석모 씨에게 진술을 이렇게 해줄 수 없느냐라고 말한 게 과연 증거인멸이 될 것인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증거인멸은 있죠. 증인을 은닉하거나 아니면 증거가 되는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증인을 갖다가 증인의 그냥 참고인이죠. 이 경우는 참고인의 진술을 바꾸기 위해서 했다가 그러려면 살인을 하거나 죽이거나 마피아들이 하는 수법이죠. 그다음 어디 외딴 섬에 보내놓고 도저히 못 나오게 하거나 이 정도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진술해 줄 수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회유. 근데 그게 이유가 되려면은 이 사람이 말을 한 사람이 윤석모 씨의 어떤 신상, 그러니까 생명, 신체나 어떤 재산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때 이때 이거는 사람을 죽인 거나 증인을 죽이거나 은닉한 거하고 같은 정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 다만 진술을 바꿔줄 수 없느냐 이것만으로는 증거인멸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 제가 이 문제 관련 주석서를 교과서를 찾아봤더니만은 어떤 고소인이 고소를 해놓고 검찰에 참고인으로 갈 사람에게 말을 좀 이렇게 해달라 이건 안 된다고 주석서에 이제 그것도 개인 의견이죠. 주석서를 쓴 저자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홍준표 지사의 행위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다만 홍준표 지사의 이러한 행위는 차후로 증거인멸로 나갈 수 있다. 이 구속영장 칠 때 가장 중요한 사유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형법에서 말하는 증거인멸죄는 아니다 하더라도 홍준표 지사나 측근이 이 사건에 관한 윤승모 씨뿐만 아니라 지금 윤승모 씨에게 이야기했다면 다른 증거가 있으면 예. 그 사람에게도 회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홍준표 지사나 그 측근의 말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유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거기를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 이거는 구속영장을 만일 청구한다면 중요한 사유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론사님 의견하고 대체로 대동소이한데요. 형법에 규정된 증거인멸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좀 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홍 지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범인 은닉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령 음주운전을 했을 때 차를 운전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 이게 범인 도피나 범인 은닉죄가 이제 성립한다고 지금 판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직 바꿔치기 한 단계는 아니고 부탁하는 정도에서 이게 미수죄 정도인데 그게 아마 범인 도피에 미수죄 처벌정은 없을 거예요. 없어서 이게 여 변호사님 말씀대로 요 자체가 형법에 별도의 범죄는 구성하지 않고 다만 이게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로서의 어떤 증거 조작 행위 거기는 충분히 해당되지 않나. 그 정도가 아마 법률 전문가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곁가지 같은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곁가지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윤승모 씨가 지속적으로 녹취를 했어요. 성 전 회장이 와고 실제로 전달했느냐 물어보는 것도 녹취.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화하는 것도 녹취. 오히려 너무 정교하게
내가 확실하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다 이렇게 녹취하고 준비한 것도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부자연스럽게. 예, 부자연스럽고 신빙성에 배척하는 사유가 될 수도 그거는 있거든요. 윤승모 씨가 만일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정황을 만들게 녹취를 했다면요. 이거는 홍 지사 측에서 이거는 윤승모 씨가 진짜 배달 사고를 자기가 안 했다는 것을 갖다가 나중에 내세우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또 거꾸로 보면 홍 지사 측에서 구체적으로 가령 그러니까 측근들이 와가지고 홍 지사가 아니라 나 모모가 받은 걸로 해줄 수 없냐라는 그 말을 직설적으로 했다면, 그리고 그게 녹취에 의해서 음성에 의해서 정확하게 증명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황 증거가 아닌가. 홍 지사 쪽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홍 지사가 오히려 그러니까 홍 지사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 굉장히 어떤 간접 추정이 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그렇군요. 이런 거 저희가 3대 쟁점을 지금 짚어봤는데 이런 거 말고 네. 다른 이외의 변수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그 이외의 변수니까. 성 전 회장이 이제 예. 그 자원비리 처음 수사할 때 가가지고 예. 1억의 어떤 그 돈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승모 씨한테 준 1억은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줬다 하는 내용 조사받은 게 있어요, 검찰에서. 이게 굉장히 작용할 겁니다. 그 부분. 저는 조금 생각이 달리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이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의미 뉘앙스를 봐야 되는데, 다르겠죠. 예. 근데 최초에 그렇게 생활비로 줬다고 하는 시점은 사실은 공격 포인트가 성 회장 본인이 이게 어떤 자원비리 돈을 횡령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실은 본인이 구병 로비를 그때는 열심히 하고 다닐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뭔가 돈을 준 게 진실이라면 진실대로 까가지고 문제를 성 회장 본인에게 문제가 하나라도 더 생기는 것보다도 사실은 문제를 캄다운 시키는 게 성 회장한테 필요한 그 시점이니까 그거는 조금 더 시점에 따라서 저는 윤승모 씨가 아까 우리 계좌 추적을 다 했다는데 당연히 계좌 추적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현금으로 그렇죠. 지금 줬다니까. 그런데 과연 윤승모 씨가 그 1억 원을 한장서 부회장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돈을 쓸만한 구석이 있는지 주위 친척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찾아봐야죠. 그리고 윤승모 씨가 병이 암인가요? 지금 예. 암이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병원비도 꽤 들었을 거로 예측. 그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하여튼 그 돈을 받았을 때 생활비 이야기 나오고 그게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게 생활비 그 시점이 비록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 윤승모 씨 주위를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예. 검찰이 할 일이 홍준표 지사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홍준표 지사가 무고하다는 걸 밝혀주는 것도 검찰의 중요한 임무거든요. 실제적 진실이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홍준표 지사가 받았다는 걸 전제로 모든 것을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안 받았을 수 있다. 이것도 한 가정에서 한번 조사해야 한다. 그렇죠. 뭐 구속영장은 가능성이 모두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도 아니요, 하는데. 그게 실무진 쪽에서는 아마 영장 청구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검찰 쪽에서요? 그러니까 일선 수사 담당하는 검사 쪽에서. 근데 이제 검사장인 팀장이나 아니면 총장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진은 항상 강하게 밀어붙이고 싶어 하거든요. 거기다 이게 이제 증거인멸의 어떤 이런 가능성까지 있다면 더더군다나 이건 밀어붙여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대체로 우세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억지로라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면 엄청난 타격받을 거예요.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와 비교해 볼 때 7억 원을 정치장으로 받았거든요. 네. 불구속으로 재판해서 1심 무죄, 2심에서 실형 받았는데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1억 받은 홍준표 지사를 어떻게 형평이 워낙 맞지 않지 그때 않습니까? 영장 청구 안 했었는데. 안 했지? 그때 아니 청구를 하고 안 할 떠났어. 법원에서 네. 기각도 안 되고 법원에서. 떠났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거 그 정도는 구속을 사안이 아니라고 근데 보고 일반적으로 정치자금법이 통상 한 2억 원 정도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1억 아닙니까 이거는? 1억 같으면 사실은 구속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만약에 구속이 되게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수사하기 좀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완종 씨 핵심 측근 2명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성완종 씨 측근들 몇 명 밖에서 이제 불러서 소환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 홍 지사가 구속이 된다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검찰이 수사 협조를 간접적으로 심리적으로 강제하고 촉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클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정권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검찰이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런 의혹을 상당히 갖고 있는데, 구속이 된다면 아마 그런 의미의 효과가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 수사가 굉장히 좀 물살을 탈 수도 있다, 이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홍준표 지사가 소환되는 바람에 지금 2분 30초 남았는데 이거 딴 거 잠깐 하나만 딴 거 잠깐만 하고 가죠. 예? 자, 김무성 대표 얘기인데요. 뭐 딴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연금 개혁 때문에 당청 간에 갈등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무성 대표 얘기 잠깐 먼저 들어보시죠.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이 마지막 마무리될 때까지의 모든 것은 청와대하고 다 상의하고 참여하고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소득 대체율 50%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마지막까지 반대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고 이게요, 지금 사실 청와대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는 사실은 일반 국민은 별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자신들의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예. 먼저 드리면 대통령이나 야당이나 다들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아. 일단 보도가 나오는 게 70년 동안 추계를 해봤더니 330조가 전략이 되더라,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 올리는 것을 전제로 70년간 추계를 해봤더니 1,600억이 더 들더라. 예. 아니, 근데 대통령 5년 하지 70년 하십니까? 국회의원 4년 하지 70년 합니까? 아니, 그리고 경기라고 하는 것이 가령 지금 당장으로서는 좋게 보이는 건 없지만 10년 후에 되면 또 어떤 게 뭐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야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70년간 지속되는 제도를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는 백년지 대계라고. 아니, 그러니까 백년지 대계인데 어차피 이게 국가에 이게 돈 문제 아닙니까? 돈이 예. 많이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 소득 대체율 100% 가도 돼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경기 예측을 대략 한 10년 정도 하고 그 정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제도를 설계하고 5년이나 10년 후에 다시 변경시킬 수 있다. 이 전제 하에서 이번 합의를 유지시키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청와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너무 진지할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진지하시면 또 우리 여 변호사님 되게 진지하신데.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저기 김무성 대표가 이 연금 문제라는 게 있죠. 예. 이게 뭐 정치 공학적이나 그다음에 공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청와대하고 당하고 했다는 게 사실은 문제고요. 예.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예. 기획재정부 그다음 뭐 보건복지부인가요? 예. 그다음 행정안전부, 예. 연금을 담당하는 이런 정부 부처의 이 전문가 공무원들이 예. 정치하게 계산해 가지고 아하. 결론을 낸 다음에 이게 예. 오히려 거꾸로 당으로 가서 예. 이게 법안이 돼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공무원 연금 대상자의 말씀을 한번 들었어야 되는데 예. 오늘 세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두 분이 계시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